네. 음, 네. 작년 11월에 했던 부모교육이랑 같은 내용이라서, 네, 주제가 같아서, 네. 네. 어, 네. 제가 계속 이제 성교육을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계속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알아야 될 내용도 많고, 찾아봐야 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어, 준비가 계속 부족했었는데, 네, 드디어 작년에, 많은 성교육 전문가들의 이것저것의 내용을,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작년에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 이제 이번에, 네, 계속적으로, 어, 부모님들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서로 보여줬어요. 보여달라고, 어, 한다고 하고, 그리고 몰래 화장실 가서, 어, 서로 이제 궁금한 곳을 갔다고 하고,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하니까, 성교육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어, 세계에서 이제 제일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유가, 이런 성교육하고도 관계가 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나라의 통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성관계 횟수가 제일 작은, 일주일에 성관계 횟수가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게 바로 또 출산율에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결혼이 제일 어, 결혼이 결혼이 제일 늦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떠올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를 사셨는데, 거기에 이제 분명히 19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테이프를 트시더라고요. 누나와 저희가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틀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막연히 들었었거든요. 근데 틀었고, 아니면 다를까 틀었고, 거기에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데, 여자가 이제 상의를 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슴이 노출됐고,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그걸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질 마시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어, 그러면서 왜 또 저걸 또 끄셔?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저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그 어린 나이에 저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지금 우리 박미진 원장의, 어, 카카오톡 푸사에 보니까 우리 채한이의 박미진 원장 딸 채한이의 사진이 너무나 예쁜 사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고1이 된 채한이의 사진이 어, 마치 대학생 아니면 20대 중반이라고 해도 몰라볼 정도로 너무나 성숙되고 예쁜 아이의 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작년에 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 어, 박 원장이 얘기하기를 이미 중3일 때 박 원장 딸의 친구들은 이미 해봤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아, 이 아이들이, 그리고 제 딸은 이제 3학년인데, 언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얼마나 빨리 그렇게 하게 될까? 저는 그런 걱정도 들고, 홍대에 가면은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20대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예.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이 클럽에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정말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다닐까? 이런 걱정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만 3세, 4세, 5세, 물론 이제 4살 때부터 올바른 성의식을, 갖고 자라나야 내 몸을 어떻게 잘 지키고, 그런 아이로 자라나야, 예, 우리나라가, 이 내 몸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신이 준, 어, 내 몸을 어떻게 잘 즐겁게 사용할 줄 아느냐에 관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초저출산국으로부터 넘어서서, 최근에 또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어, 비혼 출산을 인정하는 법적인 이제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 꽤 충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영국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꽤나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서 애를 낳았을 때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 준다라는 게 어, 꽤 공공연하고 당연하게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아니고서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고서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도 네. 제가 이제 성교육 이제 작년에 했던 교육과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육이 아닌 교육을 하려고 네. 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육을 이제 녹화가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똑같은 내용이 되면은, 네, 부모님들에게 약간 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담고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르칠 것인가, 네, 그런 얘기를, 예, 이 시간에 서로 이제 생각을, 어, 좀 더 가져보고자 네,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성교육 어떻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것인가? 네, 제가 어, 계속 교사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 교사 교육을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해야겠다. 예,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자료를 선생님들이 상당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어, 이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유아 성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을 찾아와가지고 성상담을 하는 항목들에서 제일 많은 게 유아 자유래요. 유아 자위. 그리고 성적 관련된 놀이, 성교육에 대한 고민, 음란물, 성행동, 예, 자녀 자위, 예, 그리고 채팅에서의 이런 음란물 노출, 예, 성관계, 이성교제. 요 부분, 주요한 부분을 15가지 제가 공지사항에 했던 것들이, 다 주요한 부분은 제가 이 교육에서 지금 망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네, 지금 다루겠습니다. 네. 어, 유아 자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아 자유거든요. 네, 유아 자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부모 교육에 오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물론 이제 진짜 이런 부분을 겪어서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되게 잘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지식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이게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신 경우도 많지만, 네, 알아가시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제 팁을 드리자면, 어, 이런 경우에 이제 경험을 하셨을 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60%, 66%, 3분의 2가 대부분 놀라거나 걱정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신대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주가 자위예요. 주가 자위.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오늘 교육 주는 성교육의 필요성 목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공지했던 15가지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성교육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오늘 하는 내용들은 되게 매우 중요한 15가지이고, 그것들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성교육을 일생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잘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성 역할 모델을 하실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예, 건강한 성 역할 모델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 마지막에 결론으로 언급하고 예, 가겠습니다. 네. 네.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사실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교육은 되게 터부시 되어왔고 금기시 되어왔고 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가 좀 부끄럽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좀 더 한국도 그렇게 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신체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신체의 당연한 일부고,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중요한 부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소중한 부분이니까 또 소중한 부분인 만큼 함부로 다뤄지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보호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서 또 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나의 자존감과 연결시켜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경계. 우리 아이들이 나 엄마한테 얼마든지 엄마를 사랑하니까 내 것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엄마 것도 보여줘. 라고 경계를 넘어서는 네, 이런 행동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너도 크면 며칠 전에 한 3일, 4일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니는 사우나를 갔는데 한 6살짜리 여자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목욕탕을 와가지고 탈의실을 와가지고 울면서 아빠를 찾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저도 모르게 손이 내려가면서, 제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쟤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6살짜리 아이는 키도 어느 정도 컸고, 근데 순수하게 아빠를 울면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쟤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몸은 큰데 애기였어요. 근데, 이게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48개월을 넘어서면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7살 넘어서도 뭐,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개인의 경계에 대한 존중이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이 우아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어 왔고, 예, 그런 것들. 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뒤에서 이제 제가 언급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아빠가 이제 육아휴직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밥을 하기도 하고, 아빠가 뭐 이렇게 도시 공부를,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빠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게, 예,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어,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제 제가 유치원에서 이 교육을 했었는데 어떤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국의 공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남다름이라고 뭐 이렇게 책이 20페이지짜리 책이 이제 그 빨렸는데 그 안에 LGBTQ라고 하죠. 음,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그 동성애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 동성애를 하면은 사실 감염의 위험이 더 크고 질병의 위험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떻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이성애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어, 이,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만 뭐 그런 성소수자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막 그걸 옹호하는 사람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성 역할 고정관념 방지 뭐 이런 부분하고 연관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요즘은 세상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세상이 너무 다양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뒤에 이제 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부터 어느 시기부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성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얘기 드리지만 아이들이 아빠 섹스가 뭐야? 아빠는 해봤어? 그러면 어 아빠들이 어떤 아빠는 아빠 안 해봤어.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올바른 워딩을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빠 안 해봤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발달 단계에 맞는 어떤 워딩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어,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이 이제 상담을 오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영유아기에 쪽쪽이를 안 떼고 너무 계속 빨면은 치아가 문제가 생길까 봐 못 빨게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손가락을 빨면 손에 병균이 입으로 들어갈까 봐 손 모양이 손가락 모양이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생식기를 만지면 기도를 하신대요. 생식기를 만지면. 예, 생식기를 만지면, 생식기를 만지면 생식기에, 어, 이, 발진이 생기고 생식기에 안 좋은 균이 들어갈까 봐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만 방안을 요즘 모르신다.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그게 안절부절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교육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어떤 말을 해주셔야 되는지 제가 이제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요, 요 교재를, 요 한글 파일을 그대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어딘가에 두시고 자주 보시면서 쓰세요. 여기에 워딩을 그대로 쓰세요. 제가,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여기다가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들의 유튜브 동영상도 여기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자주 보시면서 쓰실 수 있게 해놨고, 저는 그 핵심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워딩들을 갖다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이렇게 초음파를 찍어보니, 어, 자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위, 영역이. 내 아이의 자위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예,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발기되어 있는 사진을 항상 보게 된다. 실제 산부인과 학술지에도 이렇게 소개를 됐다고 해요. 어, 자위라는 게 그래서 그 발달에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 남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남자니까 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남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부모님들도 잘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생리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줌이 차게 되면 방광에 오줌이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기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줌이 차게 되면 그냥 발기가 일어난다. 그게 자연스러운 그냥 생리적 현상이에요. 그냥 생리적 현상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발기된 음경을 손으로 잡고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현상을 의사들이 자주 목격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현상이다. 현상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내 아이가 자위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책을 하게 되신다고 해요. 내가 뭔가를 못 해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풀고 있지 않을까? 내 아이만 하지는 않을까?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내가 이렇게 뭔가 잘못한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발달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어, 좋은,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럴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딱 한마디, 심리학에서의 그냥 한마디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다, 나쁜 거다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어, 막 못하도록 면박을 준다거나 혼낸다거나 아니면은 자꾸 딴 데로 막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보다 이게 일단은 너의 소중한 곳이니까 만질 수는 있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만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질 때는 혼자 있는 곳에서, 예, 나만 보는 소중한 곳이니까 나만 보는 데서 만지는 거고, 만질 때에는 남이 없는 곳에서, 예, 다른 사람의 네가 다른 사람의 어, 음경이나 음순도 만지면 안 되는 거고, 너의 것을 만질 때에도 손을 깨끗이 씻고 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혼자 있을 때. 예. 그리고 이렇게 손을 씻으러 가는 동안, 예, 손을 씻으러 가는 동안 아이가 손을 씻으러 가는 동안 이 흥미가 이렇게 줄어든대요. 그래서 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평소에 이런 건 분명히 있다고 해요. 아이가 이제 아이가 이 만지게 되는 원인은 아까 이제 내가 너무 아이를 심드렁하게 하거나 재미없게 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지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 아이가 만약 이렇게 가려워서 이게 오줌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가렵다 보니까 살짝 이제 긁었는데 시원하니까 가려워서 이게 만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어, 그, 이렇게 오줌이 차서 발기가 돼서 이렇게 살짝 이제 건드렸는데 이 즉시 보상이 되는, 이게 건드렸는데 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또 건드려보고 또 건드려보고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금방 반응이 오니까 그래서 또 계속 건드려보고 또 계속 건드려보고,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되지 않게 하려면 어, 그, 그게 계속 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무료하고 심심해서 이게 이제 재미가 되는 보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아이에게 발달에 필요한 아이에게 이제 흥미를 잘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의 일부인데 나에게 손가락도 있지만 발가락도 있지만 음경도 있네, 음순도 있네. 이렇게 내 몸을 탐색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니까, 큰일 났어. 내 아이가 내 몸을 막 문대고 있어. 어떡하지? 이렇게, 내 아이만 왜 이러지? 이렇게 너무 당황해 하지 않으셔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뱀소리 내셔가지고 아이를 면박 주지 않으시는 거, 예, 이게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너무 자극을 다른 데로 돌리시려고, 예, 하지 않으시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다른 흥미를 주시는 거, 발달에 적합한 작업.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너무나, 흥미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
내가 너무 방임을 하고 있는 부모가 아닌가는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생길 수는 있다고 해요. 너무 방임을 하는 부모일 경우에는 아이가 자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방임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그 부분은 반성을 해봐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제가 그 반대 얘기를 써놓은 건데 뭐냐면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우리가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할 때 페이스거든요. 그 페이스. 이 김명민이 나온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사람이거든요. 이 영화에서의 김명민은.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슴 안에다가 심장 그 페이스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를 이식한 건데 이제 제가 여기서 페이스메이커라고 어, 해놓은 건 뭐냐면 어, 과자극. 제가 이 제 부모 교육이거든요, 이거는. 이건 제 부모 교육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예요. 아까 제가 의미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오히려 안 주는 부모와 반대의 경우,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너무 많이 주는 부모님의 경우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과하게 너무 많이 자극을 주고 있는 부모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저나 박미진 원장이나 아니면은 열심히 극성 엄마, 극성 아빠처럼 아주 잘 따라다니면서 잘 해주고 있는 부모의 경우는 오히려 이 반대로 이렇게 자위가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아이를 오히려 통제를 하면서 아이를 너무 잘해주면서 오히려 너 언제 손잡아 봤니? 너 빨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이가 자위가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오히려 너무 많이 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모든 순간에 동행하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과한 부모, 오히려 이 경우도 오히려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압박자위를 하는 경우는 이제 좀 과한 경우죠. 압박자위가 뭐냐면 베개 같은 것들을 내 음순 이게 여자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음순 이렇게 내 내 성기에 대고 문지르면서 아니면 남자아이들 문지르면서 자극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될 워딩은 음수는 다른 피부보다 약해. 그래서 상처가 쉽게 생겨. 그래서 빨개질 수 있어.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균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아이에게 해주는 거고 이 분홍 이게 노란색으로 된 게 다 동영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해놨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지쳐서 잠에 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는 부모님들은, 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뭐 이미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시거나 또 참고를 하신다면, 네,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은, 어, 이 30분이나 1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잠에 오히려 늦게 들더라도 30분이나 1시간을 압박 자위를 하다가 잠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신체 활동을 좀 더 다른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체력을 소모를 한 다음에 어, 잠을 잘 수 있게 그래서 이 압박 자위를 하는 데는 시간을 좀 덜 쓸 수 있게 하는데 치중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덜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교육은 이제 이 내용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 예, 프로이드는 리비도, 성욕이 어디에
신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구강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잠복기, 성숙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강기, 아이들이 입에다가 뭐 장난감도 넣고 손가락도 빨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입에 존재했다가 항문에 존재했다가 성기에 존재했다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입으로 모든 걸 가져가죠. 입으로 모든 걸 가져가는 시기에서 지나가서 이제 이게 항문에 존재했다가 해서 이때는 이제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싸? 그래서 이때 똥 많이 싼다고 구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배우시죠. 예. 그러다가 이제 성기기 때 이때가 만 3세부터 6세예요. 이때 성 정체성과 관련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말이 늘어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 똥꼬, 방구 똥꼬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부모님들한테 자꾸,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지금 바로 이 시기죠. 우리 아이들의 이 시기. 그리고 잠복기의 시기가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알아가는 초등학교 시기 이후에, 학령기 시기에,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어, 이제 요즘 빨라져서 이때 여자친구 있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근데 성적 충동이 잠재되어 있으면서 함부로 나의 성적 충동을 내비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면서 조심도 많이 하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다루지 잘 함부로 표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들어서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사춘기 이후로 이거를 제대로 이제 좋은 남자친구 관계 그리고 결혼 관계 성년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어, 성욕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관계로 가죠. 그래서 이 성기기, 이때 많은 질문들이 부모님들께 하게 되고, 바로 이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이제 잘 답해줘야 되고, 그 워딩들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로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어, 남자 아이가 화장실을 갔을 때 자꾸 몰래 따라가서 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매우 좋은 동영상을 링크를 달아놨어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면 이 제목은 몰래 봐서 미안해라는 성행동 문제인지 걱정되는 아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몰래 봐서 미안해라는 영상이고요. 예, 몰래 봐서 미안해라는 영상이고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화장실에서 이제 친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한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친하니까 나도 같이 가야 돼 해서 이제 따라가서 막 이제 몰래 보겠다라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 부모와 여자아이 부모 간에 이제 약간 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친구의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 어, 그 수치심이 느끼지 않게 잘 말을 해줬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워딩들이 참 잘 쓴 워딩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담아뒀어요. 친구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막 보려고 했을 때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엄마는 화장실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엄마의 몸을 쳐다보면 창피하고 싫었을 것 같은데 이 워딩을 그대로 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담아놨고요. 한번 시간을 내서 요거를 지금 이제 이걸 다 보고 가면은 이 강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15, 15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보지는 않을 거고 한번 이제 따로 보시고 이런 좋은 워딩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4번 남녀 신체의 차이. 언제부터 이성의 부모와 목욕탕에 가면 안 되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언제부터 가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어,
공식적으로, 법령으로 나왔어요. 48개월부터라고 나왔어요. 48개월부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48개월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신체에 대한 호기심이 급증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48개월부터, 이제라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워딩을 그대로 써주시면 좋을 거예요. 궁금하긴 할 거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자, 여기, 그리고 요런 워딩. 어, 남자와 여자의 몸에는 차이가 있다. 고추가 있고 없고 라는 표현보다는 남자의 몸에는 음경이 있고 여자의 몸에는 음순이 있다. 라고, 예,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남자의 몸에는 정식적인 명칭을 써주는 거. 음경이 있고 여자 몸에는 음순이 있다라고 써주시는 거. 엄마 것을 보여줘. 다리 벌려봐. 너는 보여줄 수 있어?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바지를 내주면서요. 아이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다 궁금하긴 할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내 나이상 엄마 몸을 직접 보는 건 이제 안 되는 나이야. 왜요? 왜 안 돼요? 엄마 몸을 이제는 못 봐요? 네가 싫은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나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서로 경계를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야. 이게 경계성 존중 교육이죠. 그래서 네가 엄마나 아빠의 신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그림이나 책 또는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궁금한 점을 더 알아볼 수 있어. 그걸 같이 보면서 엄마와 얘기해 볼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자의 팬티 속은 세 개의 구멍이 있어. 그래서 요도와 지라고 항문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오줌이 나오는 요도가 있고 이렇게 아기 집이 있는 질이 있고 그리고 응가가 나오는 항문이 있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설명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네,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아이가 엄마 가슴을 만지는 걸 허락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빠는 자꾸 어, 제 딸도 틈만 나면 장난으로 제 중요한 부분을, 만져보려고 해요. 장난으로. 네. 제가 이제 3학년 됐는데 장난을 만지려 하는 내 아이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작년만 해도 하지 마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부끄럽고 그래서. 근데 이 교육을 들은 제가 준비한 이후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래서 몇 살까지 뭐 초등학생 위에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제 딸 보면은 이렇게 말랑이라고 있죠. 말랑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어, 그 접촉 위안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이렇게 그 말랑말랑한 이런 촉감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예. 그래서, 징그러워, 저리가, 이런 걸 저 자체도, 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해줘야 하는 이 워딩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데, 근데 사랑의 표현 방식은 나이에 따라 사는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야. 예. 재원이가 아주 어릴 때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뽀뽀를 자주 하지만 큰 아이가 되고 나서는 직접 입술을 마주치지 않아. 그땐 사랑의 표현으로 머리를 쓰담거나 어깨를 두드리기도 해. 재원이가 엄마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표현인 것은 알아. 그러나 그리고 엄마와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내 나이에게 맞게 가야 해. 이제는 내 나이가 조금 아쉽지만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성기를 어떻게 씻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 자녀가 공공목욕탕 이용할 때 출입하는 혼욕금지법이 48개월 이상부터 안 된다고, 나왔다는 거. 이게 22년 6월 22일부터. 요거 클릭하시면 기사가 나와요. 기사가. 네.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만 5세가 넘으면 속옷을 입고 가족 목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손을 대지 않고 샤워기를 이렇게 대주면서 직접 씻도록, 방법을 알려주면서, 방법을 알려주면서 샤워기를 대주면서 직접 씻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만 5세가 넘으면, 만 5세면 몇 살이죠? 예, 어, 아이들이 이제 7살 넘었을 때, 7살, 초등학교 이제 가기 직전 연령, 네. 우리 이제 세리반 연령, 네. 그리고, 이성으로 느끼거나 느끼게 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방을 분리하여 취침한다. 이성으로 느끼거나, 느끼게 될 나이가 되면.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집안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다르고, 하지만 여전히 연령에 좀 상관없이 내가 내 아이와 되게 가까운 부모님들도 있으시고, 좀 먼 부모님도 있으세요. 좀 더 어린 나이부터 따로 잔 부모님도 있으시고, 한데 내가 이성으로 느끼거나 이제 아들과 엄마 그리고 딸과 아빠의 관계에서 내가 얘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성으로 느껴지거나 느껴지는 나이가 된다면 예 그리고 또 오빠와 여동생 그리고 누나와 남동생 사이에도 그런 느끼게 될 나이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분리해서 취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좋아요. 네. 관련된 영상을 지금 봐주시고, 네. 속옷바람으로 이성의 자녀 앞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예, 만 5세 이상, 네. 부모님이, 슬립, 너무 비치거나, 얇은 속옷을, 아들 앞에서 입는다거나, 특히 이제 초등학생 넘었을 때, 네. 아빠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의 다 드러나는, 그 우통 다 벗으시고 돌아다니시는 딸 앞에서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너무 당연스럽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폭력 예방. 그리고 성인 또는 나이가 더 많은 언니 오빠가 그리고 형 누나가 아이가 귀엽다고 예쁘다면서 만지려고 할 때 자신의 몸을 싫어요, 안 돼요, 뭐 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저희가. 예. 그거와 관련된 영상인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면 좋을까? 이게 영유아 성폭력 예방 안전교육이에요. 아마 이게 이제 어, 여기 박미진 원장도 여기 이제 원감 선생님도 작년 11월에 이 교육을 분명히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이렇게 생소할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제가 이 교육을 어 7개월, 6개월 전에 준비했으면서도 이 교육을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교육을 어, 어제 준비를 다시 하면서 10번 이상을 제가 제 교육을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이 정도의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을 어제 6개월 만에 다시 했잖아요. 근데 그 첫 6개월 전에 이 교육을 하면서 이틀, 3일, 거의 한 일주일가량을 준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다시 준비하면서 거의 반나절 이상을 밤을 새면서 준비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오랜만에 하면은 또 다시 엄청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한 열 몇 번을 다시 봤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8차시까지 돼 있거든요. 8차시까지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같이 볼 필요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기적으로 리프레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봐서 이런 워딩을 익숙해지고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보아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잘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아빠가 엄마가 하는 일이 다르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집은 아빠가 밥 차려주는데 아빠가 집안 청소하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여기에는 뭐 아기 강아지가 소중한데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는 강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른들보다는 훨씬 몸이 작고 그래서 어, 어른들이 우리를 소중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뭐 이게 친해지기 전에 함부로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면은 싫어하는 거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함부로 만지는 거, 기분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허락받고 만져도 되는 곳이 있고,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곳이 있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이제 하듯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뭐 이렇게 동네 아저씨긴 하는데, 아는 아저씨긴 하지만, 이렇게 그네 태워준다면서 같이 그네를 타고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몰래 다리랑 뭐 이렇게 엉덩이랑 이런데
만지고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한 상황. 그래서, 불편해서 엄마한테 이제 말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을 아이와 같이 보시고, 예, 우리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런 내용을 아이들도 함께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이들한테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활용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예, 이런 내용들. 사실 이게 20분이 안 돼요. 예, 어, 8개 영상이 20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이용하면, 잘 이용하면, 20년 돼서 잘 이용하면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다 달아놨으니까 잘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배우자의 훈육 가치관 차이 너무 예민할까요? 내가 너무 예민할까요? 그래서 분명히 부부 간에도요. 아빠는 너무 또 가부장적이고 엄마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유연한 분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의견차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 같은 이제 보면은 영화를 보는데 우연히 아이가 진한 키스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가장 좋을까요? TV를 끄거나 다른 채널로 돌린다. 아니면 설명해준다. 설명을 해준다면 어떤 설명이 가장 좋을까요? 사랑하니까 저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뽀뽀하고 안아주기도 하잖아.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지나치면서 최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빨간색을 해놨죠. 네, 두 번째,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설명을 해주는데 굳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어, 깊은 설명보다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설명 정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령에 맞는 어, 적절한 영상을 시청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뭐 10살이다, 7살이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9세 이상, 뭐 7세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연령에 맞는 적절한 영상 시청하는 게 가장 일단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실수로 노출이 되었을 때는 당황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의 표출인 것 같다. 엄마도 아빠도 사랑하니까 뽀뽀하고 안아주기도 하잖아.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성교제나 사랑이나 결혼은 가능하지만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어야 한다. 라는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굳이 연령에 맞지 않음에도 깊이 있게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이 이해 수준에 적합한 정도까지만 설명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관계, 임신, 출산,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이 노란색은 다 영상이 들어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 아빠 섹스가 뭐야? 안 해봤는데? 이게 아니라, 어디서 너 그거 들어봤는데? 라고 다그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답변이에요. 예. 그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아기를 만들기 위해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질이 만나는 거, 이게 정답이래요. 이게 정답. 근데 아빠도 해봤어? 당황해서 아니 안 해봤어. 이게 아니라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 손을 잡고 자면 생기는 거야. 이게 아니라요. 올바른 대처 방법과 마음가짐은 보통은 당황하시는 이유가 섹스라는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면 된대요. 부모로서 당황스러움, 놀라움, 불편함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질이 결합하는 행위다. 행위가 뭐야?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엄마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마가 다시 알아봐서 행동 알려줘도 될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냐면 챗GPT 이용하시면 돼요. 챗GPT. 챗GPT 어떻게 이용하시냐면요. 6살짜리 내 아들이 섹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해주면 좋을까라고
5살짜리 내 아들이 섹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해 줍니까? 거기 나이를 딱 명시해서 물어보면요. 5살짜리한테 답변해 주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챗 GPT가 5살짜리의 언어로 알려줘요. 네. 챗 GPT 이용해 보시기 바래요.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서 아기가 생긴 거야.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서 아기가 생긴 거야. 그게 예, 아빠 사랑해서 아기를 만드는 예, 같이 이용해 보시고 예, 음란물을 초동생인 제 자녀가 보게 되었고 그것을 동생이 같이 시청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이런 성교육을 접하실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나중을 대비해서 지금 제가 초, 중, 고등학교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이 이후 내용은 준비했고요. 스마트폰 관리 앱이 점점 잘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리 앱을 까시면 아이들의 핸드폰에 뭐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그 핸드폰에 뭐 이런 대화 내용까지 다 보이는 앱들도 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 앱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관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포경수술 꼭 필요한가요? 남자아이들 부모님들 포경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포경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런데 위생적 목적으로는 권장할 만한 수술이다. 근데 미용적 목적으로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에이즈나 성병의 감염률이 적다라는 연구가 있다라고 해요. 예, 하게 되면은. 그리고 위생적으로 문제 없다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그 귀두라고 하죠. 그 피부가 두꺼워서, 자포라고 하죠. 스스로 이렇게 잘 안 접히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권장을 할 만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줌이 이렇게 계속 너무 두꺼워서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위생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안 해도 무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 딸 아이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오픈 채팅방에 초대가 되어 있고 성기 사진이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성 친구들끼리 그런 사진을 서로 요구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 이게 초등학생 3, 4학년의 성인식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런 성기 사진, 그런 가슴 사진, 주요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이게 18.8%래요. 3, 4학년이. 거의 20%, 5분의 1에 가깝잖아요. 요구받은 적이 있다가 18.8%고, 상대 신체 사진을 받은 적이 있다가 6분의 1에 가까운 16.5%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요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써주면 좋은 워딩이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일 수 있다. 얼마든지 너의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너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다. 너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또 계속 퍼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알려주셔야 된대요. 네. 그리고 초, 중, 고등생이 언제부터 이성교제를 허락해도 될까요? 어느 선까지 허용해도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성 친구는 있는 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니? 예,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이성 교제가 어떤 점이 장점인 것 같으세요? 이성 친구가 있다라는 게, 예, 이성 친구가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는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성 친구가 있음으로써 좋은 거는, 예, 사회화가 잘 될 수 있다.
내가, 그렇잖아요. 사실 평생에, 가장 좋은 친구는 부인인 것 같아요. 남편이고.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제일 반려자고 짝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멋진 사람임을,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그 짝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내가 좋은 사람임을 인정해주는,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 역할 모델 사회화라는 이제 그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이제 배우는 게 여자아이는 아빠인 거고요. 남자아이는 엄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성 부모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이 이성 부모로부터, 어, 이 어떤 거구나라고 성 역할 모델을 사회화를 통해서 아, 아빠는 저래야 되는구나, 엄마는 저래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성 교제라는 거는 어, 내가 저 이성으로부터 이 이성 친구로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2 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계속 그 계속 이제 아이돌을 찾게 되고, 예, 그때 이제 누군가에 빠져드는 거죠. 예, 그래서 자아 평가에 대한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좋은 친구가 적절한 철학적 가치, 어떤 자아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좋은 이제 가치관을 제공하는 상대로서는 이제 좋은 건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이성적 그 가치관을 넘어서서 이제 스킨십의 대상, 이제 성적 대상으로 이제만 이제 존재해버리면 이제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학업의 지장,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정신적 흔들림으로 이제 가버리면 그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상황은 세태는 이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생이 이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피임만 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피임 기구들을 청소년한테도 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임 정도는 잘하고 넘어가자 이런 마인드가 요즘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보다 아직 청소년이라서 하지 않고 싶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로서 많이 정신적인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느 정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가 생각이 되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교감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어, 그냥 마냥 막는 거보다는 정신적인 안정성을 잘 주고 있으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그게 만약 이성 친구가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성관계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어제는 현장에서 저는 부모 교육을 했는데, 10명 정도 오셨어요. 그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언제 정도면 허용을 하시겠냐라는 얘기를 약간 토론 아닌 토론을 했었는데, 저의 생각도 그렇고, 한 20살 정도는 스스로 이게 정신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나의 몸을 책임질 그런 때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그런 안정성은 그래도 한 20살 정도 가까이는 돼야지 그게 안정성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세월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세상이 빨라지고 있어서 제 딸은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네요. 네.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이제 하나 하자면, 요게, 어, 제가 이미 띄워놨는데,
네. 이게 이제 명품 상담, 진짜 명품 상담이에요. 아, 오은영 박사님이, 그래서 상담을 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란물 및 자유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의 고민이에요. 이 친구가 내가 너무,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라고,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때가 코로나 시기였는데, 줌으로 강의를 하던 시기였는데, 상담을 하던 엠뚜루마뚜루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실제 화면에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걸로 마스킹 처리는 했지만, 실제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용기 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줬고, 예, 그래서 요 과정에 나왔던 이제 상담의 내용을 잠깐 이 실제 상황을 이렇게 어,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야, 고마워. 어? 야, 그냥 현호야. 등장을 이렇게 했고, 네, 이제 잠깐만요. 아, 이거 풀어봤네. 전화를 연결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연결이 됐나? 잠깐만요. 연결이 안 되면 꺼지는데? 잠깐만요. 음, 연결이 안 됐나요? 됐나요?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뽑았는데, 잠깐만요. 이 잘못하면 종료되겠네요. 잠시만. 종료되면 제가 다시 킬게요. 뽑았는데 이러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원을 뽑았는데 전원이 연결됨이라고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절전 모드가 안 뜨고 있으니까 된 걸로 생각하고,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상담 내용을 이제, 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요 대화 내용을 모델링을 삼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링크를 여기 드렸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음란물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주말 보고 계속 본다는 거고, 근데 일상생활할 때는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었어. 구분 안 가지만 좀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었어요. 자꾸 보다 보면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경향도 있니? 보다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져가는 제 모습이 두려웠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같이 하니? 네. 그럼 자유행위를 하다 보면 사정을 하게 되는 것도 알고 있지? 네. 그럼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넌 어때? 만족이 되죠. 그러면 야한 동영상을 보지 않고도 자유행위가 가능하니? 네, 그럴 때도 있죠. 그럼 현호는 자유행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좀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떨 때는 좀 생식기에 통증을 느끼게 돼서 하면 안 되는 거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 지금은 성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할 나이야. 성적 충동도 많고, 그래서 자연이가 그게 다르지. 지금, 그런 것들은 내 나이에 성장 과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매일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이틀에 한 번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또래 관계라든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문제야. 다만, 음란 동영상은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기 때문에 여기 자꾸 노출이 되면 강력한 성적 판타지가 바로 제공이 되니까 여기 익숙해지면 그것보다 더 수위가 낮은 것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즉 더 세고 자극적인 반응만 반응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돼. 그래서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음란 동영상 없이 자유행위를 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음란 동영상에 비해서는 별로 자극적이 않을 거야.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점점 적응을 해나가게 되어 있어. 지금 내 나이는 나이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음란물을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편하게 수용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문제는 내 스스로 그것을 보고 있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을 쌓아갈 수 있어. 선생님은 음란 동영상보다는 그게 더 걱정돼. 내 자신을 스스로 부적절하게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미래를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너 자신과 노력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자기 표현도 잘하고 이런 자리에서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면에 굉장히 큰 힘이 있는 아이라는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 이 상담이 대단한 건 뭐였냐면, 어, 자, 자위를 하냐 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어, 신체적인, 너가 할 수 있어.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너가 자위를, 그 영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에 무뎌져서, 그리고, 너가 뭔가, 어, 음란물을 본다는 것 때문에 너 자신을, 어, 부적절감을 쌓아갈 수 있는, 너 자신을 뭔가 안 좋은 애라고, 너 자신을 어, 비판하고 안 좋은 애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갈까 봐 그게 걱정돼.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봤으면 좋겠어. 너는 자기 표현도 잘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나와준 되게 멋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절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안 좋은 점을 본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보면서 끌어올려준, 이게 되게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안 좋은 점을 보고 혼내기보다 좋은 점을 보면서 끌어올려주는 그 기법을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이 상담을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배우셔서 항상 아이와의 대화에서 네가 뭐 자위를 매일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예, 또래 관계라든가 학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위는 할 수 있어. 예, 그냥 문제가 없을 정도는 예, 그냥 큰 문제가 없어.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더 짧게 할게요. 그 건강한 성인의 체력을 갖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 아이를 심드렁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너무 내버려 두면은 아이가 자위를 할 수 있다. 아이가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줘서 심심하지 않게 한다. 이게 필요한 거고요. 너무 과한 부모가 되어서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메이커 너무 과하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고 너무 과하게 어,
그 도파민형 부모가 되지 않는다. 성공 집착형 부모가 되지 않는다. 그 또한 아이를 성공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게 하거나 너무 과하게 집착하는 것 또한 좋지 않다. 그래서 적절한 안정형 부모가 되는 게 필요하다. 중간 이 끝도 저 끝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살짝 네, 1시간 10분 강의하는 게 목표인데 네, 3분 더 했네요. 제가 3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딱 1시간 10분 했네요, 강의는.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작년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한 10, 20% 정도만 다르겠어요. 20% 정도만. 네. 10%, 20% 정도만 다르게 강의했습니다. 네. 항상 자위도 그럴 수 있다. 네.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담아가시고, 네. 현장에서 강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저는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현장에서 하시면 얼굴 보고 저를 현장에 불러주시면 저는 현장에 갈 건데, 현장에서 하면서 한 10시에 하자, 10시 반에 하자 하면은 12시, 12시 반에 이제 그 특강 수업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 11시, 11시 반에 하지 않고 10시, 10시 반에 하고 현장에서 하자 하시면 좀 더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 전 더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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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왔는데, 궁금한 네, 거보다는, 네, 네, 제가 이거 수업하신다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다 해갖고 들어왔던 게, 네, 저희 둘째 아이가 가끔 제 옷 속에 이렇게 손을 넣으려고 해요. 네. 가슴 네, 그래서 이제 만지려고요? 네네네. 근데 그냥 이렇게 옷 속에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으려고 해서 이제 가끔 이제 계속 거절을 하거든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거절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내용 중에 있긴 있었는데 네. 아이한테 좀 잘 거절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워딩이 딱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워딩이 이제 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이제 서로,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장난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네, 또 재차 막 이렇게 하길래, 네. 네. 좀 잘 거절하는 방법, 이거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네네네. 음, 음, 저 같은 경우도, 네. 어, 아직 애가 3학년이지만, 일부는 허용하고요. 제가 제 딸을 어, 지난주만 해도 침대에서 안아줬거든요. 근데 네. 무릎으로 제 소중한 곳을 무릎으로 쓱 해요. 음, 제 소중한 곳을 제 네. 딸이 무릎으로 쓱 쓰다듬는단 말이죠. 제 딸이. 네. 네. 근데 일부는 좀 놔두고 일부는 이제 약간 살짝 밀쳐내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음, 민망하지 않게 그냥 좀 두고 근데 약간 이제 뭐 손으로 만지진 않고 제 딸이 네. 그러는 편이고 일단은 근데 이제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7살이라서, 네. 네, 아직 어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으로 넣어서 만지니까 저가 그 나이라면 아직은 여기에 나오는 건 이제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그 정도는 좀 허용하지 않을까 저는 싶긴 해요. 저는 예, 예를 들어서요. 그럼 가끔요, 네, 장난으로요, 뭐, 네, 똥집 한다 이러면서, 네, 네, 항문 쪽에 똥집 이러면서 장난을 막 치거든요. 이런 네. 거는, 네,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거절을 사실 여기 잘, 네, 너무 교과서적으로 나와서 사실
어, 네. 뭐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어, 사실 그래요. 뭐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어느 엄마는 이렇게 애착이 더 강하고 어느 엄마는 좀 더 거리가 두고 있는 엄마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모든 엄마한테 어, 뭐 안 돼.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음, 음,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점수를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내용만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론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1번 영역이 그 그림 짓는 검사에서 1번 영역이 어휘지만 부모와의 애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모와의 애착이라서 이게 이게 높은 아이일수록 또 4번 영역은 이게 그 스스로 하는 게 또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1번 영역이 그러니까 또 근데 역으로 1번 영역이 낮은 아이들이 또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추처럼 이게 저울처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영역이 네. 살짝 좀 낮아져야 스스로 하는 게 올라가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음, 보면은 사실 거리를 밀어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너무 엄마 가슴 만지고 엄마한테 껌딱지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 이제 엄마 탓 많이 하고 엄마가 그랬잖아 이걸 많이 하게 돼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떼어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독립성을 키워주고 여기 엄마와의 애착거리 요게 여기 보면은 여기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요. 여기가 여기 1번 영역이 높으나 4번 영역과의 차이를 떨어뜨리 1번 영역이 높아지면 거리가 네. 이 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커지고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예. 음, 그러니까 1번 영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리가 짧고 엄마와의 안정기지잖아요. 엄마가 안정기지. 그래서 엄마와의 거리가 짧고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고 엄마 가슴 많이 만지고 예. 그 달라붙어 제 아이도 1영역 점수가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은 아빠와 달라붙어 있어야 하고 엄마하고 달라붙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은 자꾸 만지려고 하고 그 접촉위원이 센 거거든요. 말랑이 이런 거 많이 그래야지 더 분리불안이 좋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4번 영역이 뭐 4번 영역이 좀 덜 떨어지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은 떨어뜨리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 음,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서는 떨어뜨리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이 다 어, 애정 표현의 방법이 다른데, 뭐 이렇게 48개월은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뭐 만 5세부터 음, 무조건 목욕은 따로 합니다. 취침은 따로 합니다. 이게 무슨 정해진 규칙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아까 말했듯이 그게 학문기거든요. 똥찜 하는 거, 빵꾸 똥 네. 이런 게 그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연관되어 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그게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이렇게 그냥 오버랩 되어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무조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이제 여기 와 계시는 많이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은 또 애착이 높은 분이고, 애정이 높은 분이시고, 그런 만큼 또 W자형이 많으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관심도 높으신 분이고, 네. 그래서 또 그만큼 교육열이 높으신 거고,
예. 혹시 그 세리반은 상담은 언제 해주시나요? 지난달, 지지난달에 다른 반, 더 어린 반 친구들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히라반 했죠. 그림지능 검사. 네. 네네네. 세리반은 언제 해주세요? 세리반, 박 원장하고 협의해 볼게요. 네. 네, 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빨리 할까요? 늦게 할까요? 박 원장하고 얘기해 볼게요. 네. 네네. 예. 뭐, 7, 8월 가는 게 좋은지, 6, 7월에 하는 게 좋은지 한번 해볼게요. 얘기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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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네. 엄마랑 가슴 만지는 거는 이제부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데 막,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하고도 조금 얘기는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 엄마들하고 음, 얘기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엄마들은, 절대 안 되지라는 엄마들도 있고요. 음, 내 아이들은 가슴 만지게 해줘요. 이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음, 근데 그 엄마들도 이제 저도 많은 엄마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엄마들은 가슴을 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만지게 해줬다는 엄마들 그룹도 있고요. 이 엄마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절대 못 만지게 했다는 엄마들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음, 남자아이들한테. 음,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절대 못 만지겠다는 엄마들도 있고, 남자아이들인데 중학교 1학년까지도 만지겠다는 엄마들도 있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거에 보면은 또 이런 엄마들의 특징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음,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가족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건데, 어, 저는 이제 어머니의, 부부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베스트는, 이 부부의 관계가 더 좋은 모델은 이게 어느 정도는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음, 아빠하고 아빠가 왜 있잖아요.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아들하고 이게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예우라고 할까? 예, 그런 거 측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느 순간,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가까워지면 절대 아들한테는 허용을 안 해주는 이런 측면도 음, 예, 어떤 뭔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빠가 아들을 잘 챙겨주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족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를 이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이게 제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은 아들한테 가슴 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되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부분. 네. 음, 예, 가정마다 다른 거다.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런 걸 어떤 물어본 경우는 있었고, 그렇지만 약간 이런 거와 관련지어서,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상담도 좀 빨리 날짜를 잡아서 해주시면 너무 네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승현 어머님은, 목욕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바는, 어, 아까 적어 놓은 게 그거거든요. 만 5세 이상은 속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성 그 부모와 자녀 간에는 속옷을 입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성기를 씻겨줄 때는, 어, 샤워기를 대고,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자녀를 씻겨주는 게 아니라, 너가 씻어, 근데 내가 샤워기를 대줄게. 왜냐면
아이들이 손이 작고 하니까 샤워기를 들고 내가 씻는 게 좀 힘드니까 이게 이제 어, 권장하는 바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찾아본 결과고, 그치만 뭐 가족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 뭐 제가 이게 정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예, 케바케로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예, 누나가 뭐 학교 입학했으니 목욕 그 뭐 누나와 남자 동생이 뭐 따로 해야 된다.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이 다른 누나, 남동생, 뭐, 오빠, 여자 동생, 이 경우도 서로 이제 뭔가를 아는 것 같다. 이러면 따로 하는 게 맞다가 이제, 어, 많은 성교육 영상에서 나오는 바이다. 이게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나이 대신에 물놀이, 일종의 물놀이. 그래서 혼자 심심하는 거 신경이 쓰인다. 예. 네, 물놀이긴 해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나와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외국 서적이나 외국 아동 청소년 그 의사에 의하면 어른 이성의 부모도 속옷 같은 것을 입고 돌아다녀야 된다. 그다음 같이 자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느껴지는 예, 제 딸이 어쨌든 호기심 반 장난 반 어쨌든 저를 자기한테는 없는 성기가 저한테는 있다는 걸 알고 자꾸 이 허벅지하고 저를 껴안고 있을 때 허벅지와 무릎을 쓱 건드려 본다니까요. 자꾸 저를. 네. 자꾸 건드려 봐요. 제 딸이. 제 딸이 저를 자꾸 건드려 봐요. 네. 네. 어쨌든 저는 마음으로는 그러려고 해요. 어쨌든 아빠와 가까워야 그 이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멀지도 너무 과한 호기심을 갖지도 않을 거다 이런 생각. 예. 그래서 적절한 그 무언가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가까우면 문란해지고 너무 멀면 남자를 혐오하거나 터부시하거나 남자랑 사귀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참 적절한 그리고 건강한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상 범주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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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희도 부모님들하고 좀 많이 이게 가깝게 이게 현장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만 뭐한 5분 이상만 오시면 현장에서 하면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 네. 네. 뭐 한 3분만 오셔도 네. 네. 단골 손님만 오셔도 3분 넘을 건데. 네. 여기서 마칠까요? 질문 더 없으시면. 네. 박미진 원장 한마디 할래요? 채연이가 왜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 채연이 어떻게 남자친구 생겼어요? 어, 아직 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져갖고 어떻게 근데 걱정돼서? 나이가 많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성숙도라 그러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훅 드는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졌으니까 어떻게? 그러게요. 음, 아깝네요. 뭐가 아까워. 자, 제가 질문, 제가 되게 그 뭐죠, 뭐라 그럴까요? 어렸을 때 엄마하고,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그 성교육을 그못 받은 세대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굉장히 절제된 성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제가 자라기도 했고, 그리고 남자는 다 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저는 배운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아까 말씀대로 그
거부를 하면서 이제 컸던 저의 2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남편은 좋다고 하는데 억울하기도 조금 더 개방적이었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희 딸은 또 다르게 성교육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키우는 거는 맞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또 최대한 이런 어떤 환경에 또 이게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또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래도 채연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잘 떨어져 나갔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손잡고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남자와의 그런 어떤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엄마 아빠랑 이렇게 손잡고 가면은 정확히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중간에 딱 가로채갖고 엄마 아빠 손을 잡았거든요. 떼어놓기 바빴거든요. 근데 한 4, 5학년 때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면은 자기가 도태되어지고 싶지 않아서 엄마의 손을 잡거나 아빠의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중학교 2학년 정도? 이제 남자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도 있고 멋져 보이고 그러면 지금은 아빠의 손을 잡으면 왜 이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시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이제 받으면 굳이 뭐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요즘 또 너무 찾아보기 또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성격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도 발 맞춰가지고 물어보면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주는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쑥스러고 그러면은 밖에서 다 배웠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어. 심지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잖아요. 다 알아요. 피임의 도구라든지, 뭐 자기가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사귀면 뭐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건지, 남자의 특성이라든지, 뭐 여자의 특성이라든지, 뭐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우리가 아이로부터 상처를 덜 받고 놀라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 작년에 들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들었을 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원장님이 부끄럽다 이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년 뒤에 우리 박원감은 처음 들어서 아마 저랑 둘이서 아까 들으면서 어때? 막 이제 그런데 우리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들으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는 좀 들을만해. 원장님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 진짜 작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 어쨌든 많이, 네. 한마디만 더 할까요? 엄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자위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아니냐. 뭐,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저희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뭐, 10%, 20% 친구들이 그냥 보여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너무 즐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일부의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변에 성교육 한다 그러면 우리만 좋은 얘기 듣지 않고 다 참여하자라고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같이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가은이 어머니, 산이 어머니, 승현이 어머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부모교육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질문 안 오시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 자위를 더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데. 음. 아, 별로, 그럼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설명할 건데. 네. 다음번에 하게 되면은 자위를 더 많이 설명할게요. 네. 이렇게 많이 질문이 오는지 몰랐어요. 내가 남자다 보니까 나한테 안 물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자아이들 자위 상담이 훨씬 많다고 하니까, 남자아이들 아, 자위보다, 네. 남자아이들 자위보다 여자아이들 자위 상담이 훨씬 많다고 하니까.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이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니까. 어쨌든, 숨길 것도 아니고, 네.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니까, 숨기지 않고, 어쨌든 많이, 상담이나 뭐 어쨌든, 다 터놓고 얘기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마칩니다.